안녕하십니까. 분당하고 수지 서북고고에서 논술을 맡고 있는 송건주입니다. 6월 모의고사 이후에 입시 전략과 논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우리 그 자녀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은 대학을, 특히 스카이를 포함한 16개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차트에서 보듯이 6월 모의고사 이후 입시 전략인데, 6월 모의고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바탕을 놓고 입시 전략을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월 모의고사가 전체적으로 약 한 39만 5천 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38만 명 정도가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놓고 볼 때 한 15,000명 정도 줄어든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15,000명 정도라면 우리가 인서울권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뽑을 때 내신 경적을 감안한다면 약 한, 제가 생각할 땐 0.1%에서 0.2% 정도 좀 커트라인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지금 입시 상황을 6월 모의고사 이후 전년도에 대한 입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년도에 대한 입시 상황을 보면서 올해에 대한 어떤 입시를, 특히 논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2023학년도 정시 교육대 지원 현황이 나오는데, 진짜 정말 이제 교육대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군, 나군, 다군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때 전체적으로 3대2를 미달로 보는데, 지금 이화여대를 제외하면 나머지들 같은 경우에는 2점대, 1점대가 있기 때문에, 특히 1점대인 광주교대, 공주교대, 전주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대구교대, 그 다음에 경인고대, 특히 여기서 기사에 나왔던 것이 부산교대 같은 경우에는 9등급짜리가 합격을 했다라고 해서 신문에 이슈가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의 어떤 자녀가 올해 만약에 2024학년도 만약에 아이가 정시를 밀린다라고 하면 우리 자녀를 교육대까지는 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입시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다시 지금 6월 모의고사 이 시점에서 다시 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정시교육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2023학년도 강원대 정시 경쟁률이 나오고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도 지금 소방제약부가 2.1대1,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과 4.2대1, 유아교육과 3.3대1, 특히 일본어학과가 2.29대1이라서 국립대, 강원대 3차 캠퍼스, 경북대 3차 캠퍼스, 한국교통대는 미달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충북대 같은 경우도 어문 계열이 전년도에 추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우리가 아이들이 정말 이제 정시를 마치고 그 다음에 논술에서 다 떨어지면 우리가 국립대 정도를 보내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과 내신 낮은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특히 한국외대 글로벌 면접평을 잠깐 보시면, 면접평에서 아이들이 3.8, 3.8, 4.1, 5.3, 5.2, 5.6, 즉 5.3, 5.2, 5.6, 4.9, 5.7, 5.1 이렇게 되는 어떠한 라인을 보면 폴란드, 로마니아과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어떤 과들이 우리가 특정적으로 지금 아니면 고3 초반에 이쪽에 관련된 학생부를 어느 정도만 만든다면 어렵지 않게 한국 외대도 글로벌을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어문 계열 관련 전공 적합성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면 쉽게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학부모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우리 자녀의 입시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입시 플랜을 결정할 시기가 바로 6월입니다. 특히 아이에 대한 학생부, 그 다음에 교과 내신, 그 다음에 비교과, 그 다음에 수능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성적, 그 다음에 논술,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인성을 할 것인지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짜셔야 되고,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도 겨울방학 때까지는 우리 아이가 정말 내신으로 특히 교과로 갈지 종합으로 갈지 아니면 논술로 갈지 아니면 교과와 논술로 갈지 아니면 종합과 논술로 갈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플랜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우왕좌왕하다 보면 어떤 목표를 잃어버림으로써 우리가 입시에 실패하는 어떤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빨리 우리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보낼 것인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전략이 올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수능교과, 학생부 비교과, 논술, 수능 이렇게 있는데 2013학년도 학생들의 감소로 미달과 추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학생부 교과 종합은 원서 전략을 잘 세워야 아무리 낮아도 경기대, 강남대, 수원대 이상은 지원하고 나머지 대학은 정시에서 미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한신대, 평택대, 한경대, 백석대 이런 데를 그 학교에서 얘기를 한다는데, 그런 데는 사실 어차피 정시에서 내가 999를 맞아도 갈 수 있는 어떤 대학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내가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을 쓴다면 최소 경기대, 강남대, 수원대 이상은 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전체적으로 그냥 아이를 이설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논술에 초점을 두고 아이를 공부를 시키는 것을 어머님들한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특히 2022학년도 고3 인원의 변화 이후 감소를 잠깐 보시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47만 6천 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3 인원수가 43만 8천 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올해 같은 경우도 아까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15,000명이 줄었다라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한 3만 명 정도 줄이게 나오기 때문에 좀 어머님들이 학교에서는 역시 보수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입시 플랜을 짜겠지만은 어머님들은 학교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학생부 전략을 짜면 아니면 논술 전략을 짜면 훨씬 더 좋은 아이에게 좋은 대학을 보내지 않을까 합니다. 여담으로 전년도 같은 경우 올해 재수하는 학생들이 2022학년도에는 6만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만, 약 2만 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근데 2만 명 정도가 는 것이 얘네들이 수능을 통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논술을 통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을 썼던 학생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이 학생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학보다는 좀 못 미치게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올해 다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이 학생들이 좀 도전을 해서 교과 종합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하고 비슷한 어떤 그 추이를 그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특히 올해 학생들 같은 경우 아이가 수능을 잘한다면 아니 수능이 어느 정도 점수를 나온다면 끝까지 수능을 갖고 가시면서 전체적으로 아주 높은 대학을 사실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아주 높은 대학을 공략하는 것이 올해 가장 중요한 입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학생부 간인소, 학생부에 관련된 거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공정성 강화 이 부분도 하고
이과 학생들의 문과 침공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막겠다라고 했으니까 올해는 전년도보다 조금 이과에 대한 침공이 줄어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과 학생들이 문과를 침공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처음으로 6월 모의고사에서 사탐 과목보다 과탐 과목이 훨씬 더 지원하는 인원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완화를 얘기하지 않을까 합니다. 2025학년도 스카이 입시 변화인데 특히 스카이 입시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가 올해 내년에 다시 논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네 과목 합8이기 때문에 이제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그 다음에 한양대, 중앙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교과 종합이 아이가 훌륭하다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필연적으로 가장 높은 우리가 연대나 고대, 서울대를 자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논술로 연대나 고대나 서강대나 성균관대 이런 어떠한 그 부분들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반드시 좀 일찍 논술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앙대 인근 논술 합격자들 어떤 평균을 보면 어머님들은 논술을 아이들이 굉장히 잘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성적상으로 보면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는 75.3점, 영어영문학과 같은 경우는 74.6점, 그 다음에 76.7점, 프랑스학과 67점. 확실히 어문 계열의 성적이 좀 떨어지고 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아이들의 성적이 높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잠깐 보면 논술 실질 경쟁률과 충원률 중앙대 사례입니다. 이건 2021학년도 건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한번 보시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학교장 추천 전형, 다빈치 인재 전형, 탐구형 인재 전형, 사회통합, 기획운영, 논술 이렇게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국어국문학과를 예를 들면 최초에 6.6대 1이었는데 여기는 최초가 2합 4이기 때문에 2합 4를 맞춘 비율이 정확하게 50%가 떨어집니다. 특히 충원률은 157%이기 때문에 만약에 10명을 뽑는다면 157%이기 때문에 그 1.5배가 더 뽑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저가 관여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빈치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은 최저가 없기 때문에 최초의 경쟁률이 9.1대 1이었고 그다음 탐구형 인재 전형은 17.4대 1이었는데 얘네들은 그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논술을 잠깐 보시면 논술 같은 경우에는 국어국문학과가 최초에 44.3대 1이었는데 중앙대는 3합 6인데 3합 6을 맞추는 비율이 9.6대 1이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20%가 채 3합 6을 못 맞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3합 6을 맞춘다면 정말 오히려 다빈치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보다도 오히려 논술 전형이 훨씬 더 유리한 어떤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 아까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경영학을 한번 보시면 경영보다 2022학년도 중앙대 실질 경쟁률과 충원률을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 국어국문학과가 2022학년도에는 46.1대 1이었는데 실질 경쟁률이 3합 6을 맞힌 비율이 4.9대 1입니다. 특히 영어영문학과 같은 경우 48.1대 1이었는데 6.3%고 특히 어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러시아 어문학 같은 경우는 34.4대 1이었는데 1.6입니다. 즉 내가 러시아 어문 같은 경우에는 3합 6만 맞춘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합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본어 문학과도 마찬가지고 중국어 문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내가 3합 6을 맞춘다면 최저만 만족한다면
중앙대 대부분 지원자가 합격할 수 있는 것이 2022학년도였는데 작년도 데이터는 이거보다도 더 낮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중앙대가 그래서 영어를 2등급을 1등급으로 올렸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좀 전체적으로 내 자녀가 4반 6을 마친다면 그리고 내신이 2.5 바뀌라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논술로 중앙대 2대 이런 어떤 부분들은 최저만 마친다면 충분히 논술로 그냥 거의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머님들이 이 실질 경쟁률을 보고 원수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2022학년 중앙대 실질 경쟁 충원율을 하나만 더 보면 서울권에서 아이들이 많이 좀 생각하는 것이 교육학과인데 교육학과 같은 경우도 영어교육학과를 보면 가장 센 영어교육학과를 보면 작년도에 34.5대 1이었다면 그것을 마친 실질 경쟁률은 4.9대 1이고 50% 정도 충원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앙대도 전략적으로 논술로 선택해서 공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건 중앙대뿐만 아니라 최저가 좀 높은 이화여대도 좀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대하고 중앙대는 우리 자녀가 3학 6을 충족한다면 그런 어떤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4학년도 논술의 특징을 보면 새로운 학교가 추가됐고 동종여대와 성북대가 있고 최저 완화 서강대는 3학 6에서 3학 7로 완화됐고 건국대, 성신여대, 연세대, 미래가 있습니다. 특히 교과 반영률이 축소가 됐고 또 논술 백인 학교가 추가됐습니다. 덕성공대, 연대, 성균, 이대, 항공대 등 그래서 논술은 전체적으로 약 200명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논술대학의 특징, 고등학교 선생님들 문제를 감수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논술의 난이도가 점점 쉬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왜 난이도가 점점 쉬워지냐면 교과서에서 무조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고 두 번째는 문제 난이도 조절로 지금은 문제 파악보다는 잘 쓰는 논술이 위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권은 논술 접근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서울과 분당, 수지 정도 논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논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축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논술 경쟁률이 50대 1이다 40대 1이다 하지만은 지방권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빼버리면 대치동하고 분당하고 수지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경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학종보다 취저가 있는 학교들은 오히려 결정적 경쟁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학교마다 출제 유형이 다르기에 지원하는 대학에 초점을 두고 논술 공부한다면 무조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논술 모집 변화를 잠깐 보시면 의미 있는 학교들만 잠깐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역시 경희대가 많은데 그래서 작년대 경희대에 아이들이 좀 많이 몰렸습니다. 그것은 2하 5에서 가장 높은 대학이 경희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볼 것은 서강대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논술 80 학생부 20이고 국수, 영탐, 탐구 한 과목에 전년대는 3학 6이었다면 올해는 3학 7이기 때문에 올해는 부쩍 서강대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어떤 학교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성균관대를 한번 보시면 성대 같은 경우 논술 4개 국어, 수학, 영어, 탐 3학 6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탐 영어로 이렇게 맞춰갖고 성균관대를 뚫어보겠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아지면서 저희 학원에서도 전년도에는 성균관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강생의 한 10%에서 한 15%를 차지했다면 지금은 거의 50%에서 60% 육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탐탐을 처음으로 인정한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탐구와 영어, 탐구와 국어, 이런 어떠한 그 배합으로 아이들이 3학 6을 마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으로 지금 굉장히 성균관대를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정말 내가 수능은 낮지만 최대로 성균관대를 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희망인 학교가 성균관대로 뽑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고 역시 연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전과 논술백이고 없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교류에서 논술시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아마 작년도 같은 경우 인문사회 통합으로 논술을 봤거든요. 인문사회 통합으로 논술을 봤기 때문에 인문사회 통합으로 논술을 보면서 사회계열 선생님이 논술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수리가 약간 어려웠다는 평가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회계열을 봤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선생님이 논술 시험 문제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인문 선생님이 내면 영어의 제시문의 길이가 좀 길어지면서 그 다음에 수리에 대한 영역은 조금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가장 변화가 있는 것이 이화여대인데 이화여대도 논술을 100으로 바꾸고 3학 6입니다. 3학 6인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 정말 3학 6을 맞춘다면 지금 제가 볼 때 중앙대보다도 오히려 3학 6만 맞춘다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논술로 합격하기 굉장히 쉬운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 인문 1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한 제시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문 2 같은 경우는 수리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지식이 학생부 32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학내 3학 6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쳐준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중앙대도 체제가 많이 약해졌다고 보시고 전략적으로 좀 지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가장 마지노선인 한국외대를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재점수를 쓰기 때문에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6등급, 7등급도 거의 무난하게 시험을 볼 수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본교는 이합사고 한국외대 글로벌은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외대 같은 경우 차지하는 그 비율이 중정 외시이기 때문에 정시로 가기 위해서는 100분위가 그래도 94, 약 6%에 해당하는 학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외대 같은 경우 논술지원 문제에서 가장 난이도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낮은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외대만 아이들이 정말 신경 써서 어느 정도만 준비를 한다면 한국외대는 사실 이게 떨어진다는 것이 조금 불가능한 대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외대 같은 경우 많은 아이들이 쓰고 정말 많은 아이들이 합격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홍익대가 있는데 특히 미술이나 디자인, 예술 쪽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홍익대 자율전공이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과들에게 복수 전공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홍익대 같은 경우 예술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학교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는 3학 7였는데 올해 3학 8로 낮아지면서 홍익대 같은 경우도 문이 낮아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가 정말 미술적으로 아니면 예술적으로 아니면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사범대도 좋은 어떤 학과들이 많기 때문에 홍익대 같은 경우 조금 노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6군데를 원서를 쓰는데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10월 첫째 주에 논술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논술에 대한 어떤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연대를 보지 않는 학생은 홍익대를 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논술 모집, 변화, 수도권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가천대, 카톨릭대, 동국대, 수원대, 중앙대, 안성, 한국외대, 글로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논술과 학생 50명 중 저희 학원에서 26명 정도가 합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한 55% 정도 합격을 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합격에 떨어지는 어떤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비율이 어떻게 보면 논술을 못해서 떨어지는 비율보다 훨씬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대구시권 같은 경우 서울권 16개 학종에 어떻게 보면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놓고 보면 학교 같은 경우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도 굉장히 합격자가 많이 나왔고 학생부 종합도 굉장히 합격자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논술도 굉장히 합격자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저희 서구고 논술 특징과 고3 시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대1, 1대1 개인별 논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유형편을 빠르게 요약, 분석, 비교, 분류라는 하는 4개에서 6가지 코드의 유형편을 한 달 내에 빠르게 끝내고 아이에 맞는 어떤 대학을 찾아줌으로써 그 아이에 맞는 논술대학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곳이 저희 서구국어 논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당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2시에서 6시, 지금 토요일 9시에서 1시, 일요일 2시에서 6시, 수요일 6시에서 10시 반이 개설되어 있고, 수지관 같은 경우는 목요일 6시에서 오후 10시, 일요일 9시에서 1시, 토요일 6시 40분에서 10시 30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의 전체적인 어떤 그 맥락을 보시면 6명에서 8명 정원제를 바탕으로 개별 단일 첨삭을 원칙으로 하고 첨삭은 최소 6번에서 8번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형편 이후 지원대학 선정하고 바로 파이널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지원대학 모범 답안 제시와 내 답안과 비교 후 합격 유무를 발송해 드릴 거고 10년 이상의 논술 관련 축적된 대학 기출 문제의 풀이 교재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시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서구고 논술 특징과 고2 논술 시간표는 고려대가 내년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사업 8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특히 연대 같은 경우도 최저가 없기 때문에 한양대도 최저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이런 대학들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당과 같은 경우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수요일 6시 타임이 있고 토요일 2시 타임, 토요일 6시 타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지관 같은 경우는 금요일 오후 6시 타임과 일요일 아침 9시 타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네이버 지식인에 있는 저에 대한 어떤 평가인데 저 같은 경우 송고디를 네이버에 치면 여러 가지 논술에 관련된 아이들이 그동안 시험 봤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했던 그런 어떤 그 많은 어떤 그 답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논술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반드시 이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아이한테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논술과 입시 설명회를 마치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인원수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교대,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국립대들이 지금 학생 수가 없기 때문에 미달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교과나 종합으로 최소 경기대, 수원대, 강남대 이상을 쓸 수 있게끔 하고 만약에 이것보다 아래라고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정시에 가서 지원하는 전략을 피고 그러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기회인 어떻게 보면 논술에 좀 초점을 맞춰갖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최고의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